자,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축과 둘러싸인 거 말고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만약에 첫 번째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 라고 친다면, 이 둘러싸인 부분을 x가 a인 지점부터 x가 b인 지점까지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넓이를 구해달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은 x 지점에서의 함수값 x, gx, 그 다음에 얘는 x, fx, 그럼 얘는 이 높이 차가 fx 빼기 gx네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해준다. 그쵸? fx 빼기 gx를 dx 곱해서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해주면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냐. 그쵸? 다시 한번 두 함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뺀 함수라고요. 뺀 함수.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편의상 hx라고 잡아준다면, 그 hx는 몰라,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요런 데서 빵 나오게 되겠고, 적당히 뭐 그냥 요런 느낌 아니냐.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볼게요. y는 hx라고 친다면 그걸 갖다가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쵸? 요거 더하는 거랑 좀 똑같은 상태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만약에 x 지점으로 놓고 봤을 때의 그 지점 값은 이게 hx, 그죠? 얘도 지금 이게 hx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hx에다가 dx 곱한 그 선분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싹 다 더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지만, 얘는 식만 놓고 봤을 땐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죠? 식만 뺐을 때는. 그래서 적당히 빼주고 그냥 절대값 적분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적분.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쉽지만 저기 15번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15번.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그쵸? 그 다음에 y는 3분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쵸?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그냥 요거잖아요. 그럼 둘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얘는 x가 0과 4겠죠? 그쵸? 0,3과 4,3.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얘는 넓이 자체가 어떻게 들어간다? 어떤 x 지점에서 0부터 3까지 x 지점에서 3에서 2차 함수를 뺀 거. 3에서 2차 함수를 뺀 거. 그쵸? 요거의 정적분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그쵸? 정적분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자, 아니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적당히 빼줘요.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빼서 x제곱 빼기 4x 절대값 적분으로 잡아도 식은 완전히 똑같죠? 괜찮네? 그죠? 절대값 적분으로 가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구간 내에서 판단이 선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거지. 나중에 어차피 이거 절대가 없을 때도 0부터 3까지 구간에서 이게 지금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주면 되니까. 그죠? 0부터 3에서는 얘 무조건 음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얘를 갖다가 0부터 3까지 들어가주면 되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9이 18. 그래서 그냥 답이 9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뭐 얘는 답이 없는데? 오잉? 잠깐만. 뭘 또 틀렸어? 사네. 4네. 아이고야, 4였어. 미안해. 항상 사람은 됐다 싶으면 실수가 자꾸. 3분의 32. 미안해.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얘는 너무 쉬워서 저기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작년 3월 모의고사 그냥 간단한 3점짜리 문제입니다. 레벨 2지만 후딱 한번 풀어보죠. 그거 해도 되지. 근데 빼남수로 한 번 해도 되지. x제곱에서 x-1을 빼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걔를 0부터 2까지 적분해도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아,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거기. 너무 쉬운. 껌 줄까? 아, 먹고 있네? 알았어, 오케이. 아, 갔다 와요. 아우,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4지. 1 더하기 4로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데 전개해서 미분해야지. 왜냐면 피족분함수에 x 껴있으면 미분 안 되니까. xft, tft. 그 다음에 x는 개수로 빼면 되죠. 어차피 적분은 따로 해도 되잖아. 그렇죠. 이거 이제 개수로 빼버리면 되지. 이제 곱미분이 되겠죠. 얘랑 얘 곱미분. 얘네들은 이대로 미분. 자, 그래서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아, 0부터 2까지 싹 다 더해주면 되는데 큰 x값에서 작은 x값을 뺀 거. 그럼 얘는 x값이 얘고 얘는 x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얘니까 x제곱에서 x-1을 뺀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그냥 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 얘는 만약에 위에서 아래를 뺀 함수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그쵸? x에서 이거 뺀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거 계속 양수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그쵸? y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라는 함수. 그쵸? 그래서 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구한 거랑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가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지점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괜찮네? 자, 어디를 잡아도 똑같아요. 그럼 잠깐만 얘에서 얘를 뺀 함수는 1일 때가 최소값인가? 그렇죠. 1일 때가 2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인가? 그렇죠. 2분의 1일 때가 최소예요. 그렇죠. 근데 뭐 굳이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요거 굳이 계산하진 않아도 됩니다. 요걸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물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얘는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얘는 2, 4의 절반 2지 않냐. 그래서 딱 x제곱만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걸로 봐도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부정적분이 3분의 1 x세제곱이니까 2 집어넣으면 3분의 8이죠. 그래서 요 둘을 그냥 더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넓이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더했을 때가 3분의 14 나오니까 진짜 얘가 3분의 14 나오는지 한 번만 봅시다. 3분의 1 x세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8 빼기 2 플러스 4 그럼 2 더했으니까 3분의 14 맞구나. 그쵸? 그래서 뭘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28번에 작년 수능 문제도 있기는 해요. 28번에. 근데 맨 뒤에다 넣은 이유는 2차랑 2차로 둘러싸여 있어서 뒤로 넣은 것 뿐인 거지 논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쪽 위에서 아래 거 뺀 거를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그냥 답이다. 그쵸? 근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대충 빼놓고 절대값 씌워놓으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온 문제야. 20년도 더 됐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문제인데, 이것도 오늘 한번 읽어서 이게 답이 이거라는데 아니 근데 얘 국어적으로 이 1초 동안이면은 1초도 포함 아니에요? 그치? 아니 근데 그럼 멈췄잖아. 아니, 그건 순간, 아니, 그건 멈춘 게 아니잖아. 멈추. 속도가 빵인 게 멈춘 거지? 아. 속도가 빵일 때는 2랑 4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가다가 2초일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시간이 1초여야 돼. 안 멈췄죠? 1초 동안 멈춰 있는 게. 아니 그거 아니니까. 가속도가 양수인 운동하다가 가속도가 음수인 운동하다가 왜 이게 왜 안 해? 1초 동안 멈춰 있다는 거는 속도가 빵이 1초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듀링이었어요, 듀링? 응? 듀링 1초? 그치. 저는 0부터 1초까지 한 번이라도 멈추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나와야지. 둘 다 미분하면 안 되지? 얘 둘 다 미분한 상태잖아, 얘는 또 둘 다 냅둔 거고. 안 되지. 얘 미분하면 얘만 남죠? 그치? 그거 미분하면, 그치? XFX 나오고, 얘 미분하면 XFX 나오고. 아니, X 앞에 또 있어야죠. 피조건 함수가 TFT니까, 그치? 그래서 지워진다는 거. 그래서 얘가 잘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미분해보면 깔끔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도 또 1 집어넣어서 빵 나오겠지? 위과 아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 B가 다 나와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정하냐면 아니 근데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곱셈 공식 이 다 묶어야 돼. 진짜 그걸 해요? 다 해야 돼. 화이팅. 자, 식 계산이 굉장히 조금 길고 복잡합니다. 29번 같은 경우에.
자, 근데 눈치가 아니고 뭘 좀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잠깐 구경 좀. 알고 있군요. 오케이. 자, 요거는 조금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결국에는 얘는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렇죠? 이 직선의 편의상 g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차함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뺀 함수 정적분이죠. 다시 한번 a부터 b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gx 빼기 fx의 정적분이 지금 36이다. 그죠? 모르겠으면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요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래프적으로 한 번만 봐볼게요. 그래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뺀 함수를 그려보자면 얘는 A에서 빵 나오겠네. 그쵸? 만나는 교점이니까 FG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B도 빵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GX 빼기 FX를 갖다가 편의상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HX는 어떻게 생겼어요? 1차 빼기 2차니까 2차 함수. 근데 두 근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네요.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지금 얼마? 3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함수 hx는 솔직히 딱 봐도 바로 보이죠? 왜? 인수 정리가 되잖아요. 이참수인데 벌써 두 근이 나와 있지? 그렇죠? x-a, x-b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최고차 계수는 2차 계수가 지금 1이었던 거를 마이너스로 뺐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적분하는 거지. 괜찮아요? 자,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dx예요. 요게 지금 36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원래는 좀 직접 다 계산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내가 조금 정리해서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좀 정리해서. 자,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두 근 사이에 끼인 부분의 정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 베타라고 해서 fx가 최고책에서 모르니까 a x-알파 x-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그쵸? 그럼 ax-알파 x-베타 dx가 될 거예요. 이게 좀 풀이가 깁니다. 풀이가. 자, 그럼 얘는 a 계수로 빼놓고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얘 전개해주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야. 자, 그럼 이거를 부정적분 이용해서 들어가 주겠죠? 아이고 끔찍해라. 그죠? 3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알파 베타 x. 자, 여기에 알파 베타를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 놓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계속 똑같은 애들끼리 묶어볼게요. 자, 3분의 1로 묶으면은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될 거예요. 그죠?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도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묶었을 때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딱 봐도 굉장히 끔찍하게 생겼어요.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를 보니까 전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제곱 베타 알파 알파 제곱이 되겠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부 공통인수로 그냥 묶어낼게요. 바깥으로 공통인수로 묶어낼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뿐만 아니라 이 분수꼴도 꼴배기 싫어요. 아, 꼴배기 싫어라. 그래서 분모를 6으로 만들면서 다 끄집어낼 거예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겁니다. 괜찮아요? 얘도 3 곱해주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을 거라고요. 그럼 얘도 6분의 6 해놓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면, 지금 얘는 2배의 베타 제곱 베타 알파 알파 제곱 2베타 제곱 2베타 알파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괜찮아요?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제곱.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은 플러스 6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베타 지워버릴 수 있을 거고, 얘는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2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제곱,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2베타 알파 플러스 2베타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 2알파 제곱에서 3알파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뀌어요. 괜찮나? 그래서 얘는 뭘로 정리된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길죠? 이거 매 시험 시간마다 이거 일일이 다 쓸 수 있어요? 못합니다. 시간 너무 날아가요. 계산 실수 한번 삐끗하면 그냥 5분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지만 얘는 외워줘요. 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얘는 이차 함수 두 근 사이에 끼인 부분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일단 들어가주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렇죠? 자, 이쪽에다가 짤막하게 한번 써볼게요. 2차 함수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를 갖다가 알파 베타로 접근한다면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넓이면 음수만 있잖아요. 음수 앞에서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만약에 a 값이 음수였으면 얘는 이대로 양수입니다. a가 음수면. 그쵸? 왜? a가 음수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 부분 넓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괜찮죠? 얘는 꼭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구나. 괜찮아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다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쟤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3차 함수 극대극소 차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시켜 볼 겁니다. 이분 한 2분만 더 마무리해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이해돼요. 헷갈리는 거 있을까? 다 했구나. 그쵸? 잘했어.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거 그냥 바로 써야 돼. 수능 끝날 때까지. 이해 잘 될까? 응. 모르지. 모르지. B는 A 플러스 6이니까 2A 플러스 6이죠. 36 곱하기 2A 플러스 6.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천천히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6분의 1 B-A의 세제곱, 그게 36이다. 그래서 우리는 B-A 세제곱이 6 넘겨주니까 6의 세제곱, 이룰 수 있는 B-A라는 어떤 특정한 상속값은 6만 실수값으로 갔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6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PQ 길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들어가요? U 괜찮아요? 둘이 X 차이가 그냥 6이라고요. 자, 그럼 Y 차이는 얼마지?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루트 아니지. 미안. 자, 그래서 B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얘는 B-A, B 플러스 A. 그럼 B-A는 6이에요. 그 다음에 극한 변수는 A잖아요. 그럼 B 대신에 그냥 A 플러스 6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6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PQ 길이는 어떻게 돼요? PQ 길이는 6제곱에다가 이거 제곱 6제곱에 2A 플러스 6제곱 루트, 그죠? 이렇게 나갈 거라서 얘는 지금 6제곱은 묶어서 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6제곱 빼서 그러면 얘는 6 나가고 6제곱 뺐으니까 1 플러스 2A 플러스 6의 제곱,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값은 이제 어떻게 돼요?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저 길이, 그죠?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아까 여기 써놨던 요거 그대로 들어간다고 친다면 6 루트 2A 플러스 6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사실상 여기 1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해도 상관없지. 그죠? 그럼 얘는 그냥 2A 플러스 6이랑 똑같으니까 답이 얼마예요? 그냥 2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 12.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는 루트 안에다가 A제곱을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지. 그렇죠? 그럼 A제곱 분의 2A 플러스 6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어차피 6은 그냥 개수로 빼도 상관없죠. 수렴하면은. 자, 그럼 얘는 A 집어넣었을 때 2 플러스 A분의 6의 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그죠? 극한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되는데 A 무한대로 간다. 얘는 그냥 빵으로 갈 거고 얘도 빵으로 가겠죠. 그래서 6 곱하기 루트 2제곱 4. 그래서 그냥 10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다 꼴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잠깐만 있어요? 헷갈리는 사람? 없나? 없지? 오케이. 자, 그리고 다른 것들에 관련된 것도 잠깐만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공부하고 있을까요? 미안. 저한테 사탕과에 대해서 아, 진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진짜? 제가 그리고 친구 데리고 여자애들고 걔가 토요일 수업에 가는데 월요일은 아예 안 되고? 네. 교차해서 들어올 수 있나? 어차피 저는 일찍 와서 일찍 갈 거라서 그 친구는 그냥 어느 때든지 와도 상관없어요. 토요일이면 상관없는 정도? 알았어. 내가 한번. 저한테 나중에 연락 주세요. 알았어. 이따 카톡 보낼게. 안녕. 화이팅. 주말 드릴게요. 오케이. 자, 요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한번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예요. 3차 함수. 자,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그 3차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는 뭐라 그랬죠? 그 비율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3차 함수는 항상 점대칭 함수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극소랑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극대랑 함수값 똑같은 지점. 자, 그거를 계속 연장시켜서 연결시켜 보면은 그림이 망가지고 있어. 망했다. 얘 잠깐.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쵸? 1대1대1대1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1대1대1대1이 된다라는 거는 인수정리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얘를 알파 콤마 F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극소 지점을 베타 콤마 F 베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걔는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F'X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얘가 F'X. 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괜찮네? 자, 알파, 베타. 자, 그러면 얘를 편의상, 최고체 계수가, K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최고체 계수가 K인 상태로 봅시다. 그러면 KX 세제곱 플러스, 어쩌저저저저,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럼 얘는 도함수니까 3K가 최고체 계수가 되겠고, X-알파, X-베타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냥 정적분으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 F'X dx. 자, 그럼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3K X-알파, X-베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부정적분에다가 윗끝 아래끝 집어넣었죠? 알파, 베타 집어넣었으니까 F베타 빼기 F알파. 뭐예요? 극소값에서 극대값 뺀 거예요. 괜찮네? 극대에서 극소 뺀 거.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구나. 괜찮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K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됩니다. 극대극소 차예요. 극대극소 차. 이해돼요? 그렇죠? 극대극소 차. 자, 그러면은 만약에 둘의 차이를 구하려고 한다. 극대극소 차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뭐 뺀 거 절대값 해주면 되겠죠. 이게 극대극소 차.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차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뭐 최고체 계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니까 얘는 2분의 절대값 K. 그쵸?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도 절대값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베타가 알파보다 좀 큰 걸로 잡아놨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이 4차 함수에서 아니 3차 함수에서 이 한 칸당 간격을 A로 잡아놓으면 다 똑같으니까 이 간격을 A라고 잡아놓으면 이 극대극소차는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4KA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죠. 괜찮아요? 4KA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지금 2A네. 괜찮아요? 2A네. 이해돼? 그렇죠? 2A네. 그럼 얘는 2분의 절대값 K 곱하기 8A 세제곱이라서 4K A 세제곱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네? 그래서 이 식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3차 함수 비율관계 관련된 거는 현재 수능의 입장에서는 자비가 없다 그랬어요. 진짜로 자비가 없어요. 3차는 그냥 완벽해야 돼요. 3차는 완벽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얘는 그냥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인수정리로 뽑아내도 얘 나왔지만 정적분 통해서 나오는 걸로도 극대극소차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잘 써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거 하나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여유 되는 사람들만 봅시다. 참고로 3차 함수에서도 이런 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중에서 괜찮은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요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칠 때 문제는 이거예요. 접할 때만이에요. 접할 때만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는 지금은 증명까지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기말범위 들어갈 때는 증명 한번 해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궁금하면 그냥 보면 됩니다. 자, 얘는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자, 또 참고로 4차 함수도 한 번만 볼게요. 4차 함수에서도 이런 게 있느냐? 있어요. 뭐냐면은 3중근 나오는 경우만. 알파, 베타인 경우에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 그냥 절대값을 씌울게요. 어차피 넓이니까. 괜찮아요? 넓이니까. 그럼 이 넓이는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참고만 하라 그랬는데 그럼 왜 쓰는 거냐? 왜 쓰는 거냐면 저게 뭔가 인지하기가 되게 좀 편해요. 굉장히 인지하기가. 왜 편하냐면은 식을 한 번만 잘 생각해 볼게요. 식을 한 번만. 제 지금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가 돼요.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가 돼요. 4차 함수 적분하면 5차가 됩니다.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얘는 2차예요. 2차 함수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3차가 됩니다. 그래서 3차가 돼요. 괜찮아요? 얘는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가 되네. 그래서 4차가 돼요. 괜찮아요? 자, 얘는 4차 함수 적분하면 5차가 되네. 그래서 5차가 됩니다. 딱 이 케이스만 돼요. 딱 이 케이스만. 자, 그러면은 이게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건가? 아니, 원래 되는 거예요. 증명 과정에서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라인이 뭔가 맞아떨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혹시라도 얘를 외우려고 할 때 2차에서 3차 적분하니까 6분의 1겠군 이러면서 그냥 가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6분의 그리고 3차가 됐으니까 세제곱이겠지. 그쵸? 이러면 좀 덜 까먹어요. 덜 까먹습니다. 얘까지 알면 더 좋은데 이거를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막 이런 거 3차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이 정적분하는데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잘라져 있어. 알파 베타야. 그럼 이거를 구하려고 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이거 돼요? 안 된다고. 이거 접할 때밖에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게 접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 안 돼요. 얘 쓰면 안 돼요. 이해돼요? 3차라고 무조건 다 쓰면 안 됩니다. 3차라고. 그렇죠? 그리고 4차도 이렇게 3중근 나올 때만 되는 거예요. 3중근 나올 때. 그럼 뭐야? 이거 케이스마다 전부 다 있는 거 아니냐? 케이스마다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케이스마다 다 외우고 있기에는 좀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알고 있고요. 얘는 무조건 알고 있고 얘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얘는 알면 좋고 얘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거 계산할 일이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계산할 일이 2개 정도만 알면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면 얘라도 알아야 돼요. 왜? 얘는 이 참수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조건 케이스가 한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이식이라고요. 다 무조건 다 이식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나올 수 있는 게 2개인 경우는 되지만 3개 나오는 경우는 안 되니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안 써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접할 때만 쓰는 거니까. 얘는 너무 많아서 그냥 쓰지 마요. 얘는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겸사겸사해서 그냥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미안해. 쭈루루루루루 넘어갈게요. 레벨 4 넘어가고, 레벨 4 넘어가고. 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어차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40번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이건 좀 어렵지는 않은데 40번 한 번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이에요. 자, 그래 놓고 얘를 갖다가 x가 3인지점 3,3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걔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냐? 그죠? y축까지 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냐? 이때 어느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는 여기 요구 조건에 전부 다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u, 그 다음에 접선, 그 다음에 y축. 자, 하나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걔는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언급되어 있는 걸로 둘러싸여 있는 애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쵸? 얘 접선의 방정식. 어차피 얘는 미분해주면 얼마예요? 2x 빼기 4. 그럼 x에다 3집으면 6 빼기 4니까 기울기 2가 되겠죠? 그럼 2x인데 3,3 지나가야 되니까 마삼. 괜찮아요? 그럼 얘는 0부터 3까지 적분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지?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그쵸? 그쵸? 그럼 요거 그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그냥 일일이 다 부정적분해도 괜찮은데 이거 식을 딱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 0부터 3까지 x-3의 제곱이네. 그쵸? x-3의 제곱이네. 그럼 얘는 이대로 부정적분해도 되겠네요. 3분의 x-3의 세제곱.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빵,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을 3으로 나눴으니까 9. 얘는 그냥 9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특수한 식이 나오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지. 얘가 지금 fx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교점. 그 교점 구하려면은 등식 이용해서 가잖아요. 어차피 연립해줘야 되잖아요. 뺀 함수로 가죠. 괜찮아요? fx 빼기 gx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뺀 함수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3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쵸? 3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럼 중근이잖아요. 접하니까. 3, 3 집어넣으면 똑같고 미분해서 3, 3 집어넣으면 똑같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fx 빼기 gx는 어차피 3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애초에 뽑을 필요 있는 거예요? 없다고요. 어차피 둘러싸여 있는 부분 이 식은 x-3 제곱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돼요? 그렇죠? 그러면 0부터 3까지 그냥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9 괜찮아요? 9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볼게요. 만약에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가 있어요. 자, 그거를 갖다가 x가 1인 지점, 그죠? 1, 그죠? 1,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었어요.
자, 그랬을 때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자. 이거 얼마야? 라고요? 퀴즈. 자,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요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예요. 자, x가 1인 지점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y축까지 포함해서. 그죠? 오케이. 자, 요게 얼마 만에 나와야 된다? 그냥 눈으로 10초 만에 답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응? 이거 맞아. 한번 풀어볼까? 오, 눈으로 푼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어차피 빼남수가, 그쵸, 식이 딱 뻔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빼남수 식이 뻔하죠? 이거 하고 있어. 2차 함수가 1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과 2차 함수랑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게 좀 y축이에요. 그쵸? y축. 자, 눈으로 풀어줍시다. 그쵸? 눈으로 풀어줍시다. 오케이.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x가 1인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괜찮나? 그 맞아. 어차피 빼남수는 그럼 걔가 되겠지. 아니지. 1인칭 쓸 때 0이고 0제곱은 0이 안 나오지. 근데 그냥 이거 아니에요?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이거를 빼남수를 구해보면은 딱 1인 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자, 그거를 0부터 1까지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빼남수 자체가 요거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1의 제곱 dx, 그냥 이게 답이 되는구나. 그쵸? 이 부정조건 귀찮으면 그냥 평이동해서 y는 x제곱을 마일부터 0까지 접근해도 돼요. 아니면 0부터 1까지 접근해도 되고. 괜찮아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구간도 1만큼 평이동하겠고, 얘는 우함수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그쵸? 뭐 이대로 계산해도 상관없고. 괜찮아요? 오케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왔다 갔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42번을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42번. 얘는 뭐 어차피 쉬우니까. 딱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애는 2차 접선하고 3차 접선까지 밖에는 안 나와요. 요거는 설명 좀 잠깐 해볼게요. 설명 좀. 자,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예요. 자, 근데 그거를 갖다가 1,-1에서 접선을 구한대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이 fx를 기준으로 접선을 그어서 얘는 지금 f'1 x- 플러스 f1 이걸 gx라고 적으면은 얘는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교점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나는 교점까지 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이거 지금 대칭점의 x좌표 얼마예요?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 그죠? 대칭점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얘는 무슨 점 대칭이? 이 대칭점 여기 있잖아요, 그죠? 대칭점 x좌표 얼마? 빵. 괜찮아요? 빵. 왜 그래프의 y축 위에 있으니까. 자, 하지만 이렇게 봐주자고요. 어차피 대칭축은 대칭점의 x좌표는
도함수의 대칭축이잖아요. 도함수가 지금 1차 계수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대칭축이 y축이라고요. 괜찮아요? 그쵸?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얘 지금 이렇게 생겼지? f'x가. 그죠? 그러면 대칭축의 x는 빵이니까 쟤도 지금 대칭점이 빵이겠네. 왜냐면 여기까지 기울기 양수 나왔다가 또 양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대칭점이지. 괜찮아요? x가 0일 때가 대칭점입니다. 이해돼요? 그쵸? 자, 그럼 얘가 빵이에요. 그러면 다시 만나는 점. 얘 좌표 얼마예요? 다시 하나 좀.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예요? 1대2. 그죠? 왜 1대2지? 아까 전에 했잖아. 그죠? 아까 전에 한 거예요. 왜 1대2? 그쵸? 그때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다시 만나는 점까지 대칭점 기준으로는 1대2로 나올 거라고요. 그거는 얘는 극대에서 접선 그었을 때잖아. 아예 상관이 없다니까? 어차피 얘는 이렇게 접선 그어서 들어가도 여기까지 2대1이라고요. 똑같아요. 이 접선까지 놓고 봤을 때 왜 빼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빼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X축, Y축 그려주면 이 3차에서 직선을 뺐을 때가 마2 그 다음에 1. 지금 빼남수가 이렇게 생겼네. 괜찮아요? 얘가 지금 fx 빼기 gx가 될 거예요. 그걸 편의상 hx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얘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마2부터 1까지 hx 적분이랑 똑같죠? 괜찮아요? hx 적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함수식 다 나오잖아요. x 플러스 2 인수하나 1에서 중근 나오고 최고차 계수는 어차피 3차에서 1차 뺐으니까 최고차 계수는 그냥 그대로 1이겠네. 그래서 이걸 갖고 그냥 적분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이 식을 알아 라고 한다면 3차 함수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알아. 그럼 얘는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죠?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될까? 그래서 4분의 27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2번을 딱 보고 뭐야 그럼 접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니까 3의 4제곱 하면 되겠네. 12분의 3의 4제곱 그죠? 이렇게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좀 잡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45번) 한 번만 해볼게요. 45번. 띠용.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똑같은 거. 얘는 너무 친절한데? 그냥 아예 접선의 방정식에서 만나는 교점까지 줘버렸죠? 춥다고? 땀나. 잠깐만. 덥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많이 춥나? 많이 춥지 않나? 선풍기를 좀 끌게. 네. 미안. 나 이거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잘했어. 최고차 계수가 마삼이지.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오. 너무 쉽지. 자, 원래는 접선을 막 다 그려서 가주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 계수가 3이라 그랬잖아요. 마삼. 그러면 12분의 최고차 계수. 하지만 넓이니까 절대값 씌워주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쵸? 그래서 4분의 16. 답은 그냥 4다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공식을 그냥 지금만 잠깐 써보자고요. 이거는 뭐 너무 억지로 외우지는 말고 여유 될 때만 써요. 얘는 미안하지만 얘는 외워야 돼요. 왜냐면 얘는 3차 함수 극대극소랑 너무 직결되어 있는 애라서 얘는 무조건 그냥 보자마자 뿅 하고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44번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계산해야 돼. 44번은 그냥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두 넓이의 비율이라는 파트인데, 두 넓이의 비율은 솔직히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두 넓이 비율에 관련된 거는. 첫 번째, 나오는 거. 그죠? 넓이가 같고 정적분의 부호가 동일하다라는 거. 이거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가냐면은, 보통, 넓이가 2등분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근데 왜 비율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1대1이 아니고 막 1대2일 수도 있고 뭐 몇 대 몇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적분적인 입장에서 부호가 다 똑같은데 넓이가 몇 대 몇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구나.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보통 1대1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2등분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여기 문제들이 나와 있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요. 지금 여기는 없거든. 단권하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왜? 여기는 아무래도 실전형 문제들이라서 내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자, y는 x-4라고 한번 해볼게요. 최고체 계수가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원점 지나가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m인 직선으로 넓이가 2등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신에서는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내신에서는 그나마. 여기에는 지금 없는 문제고 자,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을 뭘 물어보냐? 이걸 넓이를 2등분하게 하는 m 값을 구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m-4 m-4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왜냐면 m 값이 세제곱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이 너무 지저분해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저기 혹시 간단하게 좀 풀 수 있으면 한 2분만 풀어볼게요. 요것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해봐요. 자, 얘는 그냥 다 계산이에요. 그냥 얘 넓이, 얘 넓이 똑같다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 전체 넓이가 위에 거 넓이 2배다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비율 관계니까. 자,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얘랑 직결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
그런가? 답은 딱 정수로 나와요. 근데 요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요 교점까지는 MX로 연결되어 있고, 요 뒤는 2차로 연결되어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해져요. 빵이 나왔어. 저런 M값이 빵 나오면 지금 잠깐만 넓이가 어떻게 이동해? 똑같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겠네. 부채 내용 이해돼요. 이 문제는 그 계산이 길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이 길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계산이 되게 길고 지저분한 문제도 있어요. 이 케이스의 문제가 지저분한 애도 있는데, 얘가 내신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빠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잘 나오겠죠. 그 빠른 방법이 뭐다? 이거. 이 참수가 직선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이식 쓰면은 얘는 그냥 암산으로 답이 나와요. 이식 쓰면은 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참수인데 두 근 사이의 게임 부분의 넓이다. 그럼 그냥 얘 자, 조금만 힌트를 갈게요. 자, 요 윗부분의 넓이 요거를 S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넓이 얘를 S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S1과 S2의 차이는 뭐냐면은 S1은 이 참수가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에요. 얘는 두 근만 구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이해되죠? 근데 S2는 아이고야, 이 교점까지는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교점부터 4까지는 이 참수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돼요. 얘는 따로 계산하기가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S1이 뭐랑 똑같다? S2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 이거를 갖다가 양변에다가 S1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S1 두 배가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식이 심플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지금 MX랑 얘를 뺀 함수라고 한다면은, 그쵸? 이거 초록색 부분. 그 만나는 교점까지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S1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둘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주면 될 텐데, 만나는 교점은 이거 이용해서 가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mx. 자, 우변 넘기면 x제곱 플러스 m-4x. 그쵸? 교점은 0과 4-m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가 4-m이구나. 이해되죠? 4-m.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걸로 좀 갑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쉬는 시간 끝나고 나와요. 두 넓이는 같지만 정적분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서 통적분이 빵되게 하는 애들.
9단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3년 연속 수능이 나오고 있어요. 부호가 아니에요. 아 미안. 아, 부호가? 아 미안. 아, 그렇다. 크기가 좀 컸어. 크기가 너무 컸어. 이렇게. 저다. 따따따따.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얘는 요 S1은 그럼 얼마라고요? 6분의 최고차 계수가 지금 1입니다. 그쵸? 최고차 계수. 원래 마이너스 1이지만 크기만 놓고 본다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는 S1 플러스 S2. 이거 통째로 더한 거예요. 그쵸? 자, 이 값은 어떻게 돼요? 6분의 최고차 계수. 그죠? 그냥 크기로 봅시다. 어차피 1이니까. 아, 요식이잖아요. 요식. 괜찮아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이해될까?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이 식이 어떻게 돼요? S1의 2배. 그래서 얘는 3분의 4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이 되겠고, 자, S1, S2는 얘잖아요. 6분의 64. 그래서 3분의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4 마이너스 m 세제곱이 32니까, 아, 이해돼요? 그쵸? 얘는 부반대지. 그쵸? 부반대.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2. 이해돼요? 저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요. 수능은 거의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내년 수능에도 안 나올 거예요. 올해 수능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왜? 중요도가 좀 많이 낮아요. 9단원에서 끽해야 한 문제 나오는데 얘를 낼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요 2등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식한 단순 계산이야.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함수 적분 같은 느낌이야. 뭔가 특이성은 있기는 한데 어차피 계산은 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우함수 같은 느낌이라서 별로 퀄리티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적분할 때도 솔직히 메인 파트는 어디예요? 기함수 적분이지. 왜? 기함수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했다. 그럼 양수합, 음수합, 원점 대칭이네. 그러면 얘랑 합방. 그쵸? 그래서 통적분 빵. 뭘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식을 모르더라도 얘는 무조건 빵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 거. 넓이가 같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정적분의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통적분이 그냥 빵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메인 파트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들어가고요. 일단은 이 한 문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왜? 다음 시간에 함수 이극한 다시 나가기는 할 텐데 그때 테스트로 오늘 걸 볼 거라서 하하하하하 이거 넣어 놓을 거라서. 근데 다 맞겠지? 알았어. 파이팅.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이거. 그래서 FU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집중적으로 X 예속가는 거죠. 이 미국 X, 이 미국은 예속가는 거죠.
G8이잖아. 인구로 G8. 이게 되니까 G8이 사쿠 세기 여기까지 이상. 이 짱이잖아. 짧으면 G1 이러면 0 빼기 F1이잖아. 이거는 1부터 1까지 F1 빼기 0 빼기 F1이지. 얘가 이거는 뭐지? 얘가 이거는 패션을 진짜 그게 상이야. 이 G8은 F1 빼기 F8은 F1이 빨리 넣겠으니까 G8은 마이너스 F8이 G8을 계산하니까 F8은 맞아. 이 친구는 이렇게